단기적으로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풋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관세 인상 정책은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은 계속해서 위로 트라이를 할 거예요. 미중 관세 협상은 진짜 시작됐나? 트럼프 오늘 아침 만나. 제가 미국과 중국 관세율이 100% 넘고 145%, 150% 이렇게 서로 싸워.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이거 안 좋습니다. 무섭네요.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나요?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코인이 신이 큰일 났어요. 중국이 보복 관세 때렸어요. 미국도 150% 때렸어요. 이거 끝났네요. 시즌 종료네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손절 언제 할지 생각하셨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호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실현 불가능한 이렇게 관세를 145%, 150% 때리는 거는 어떻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역을 안 하겠다는 거다. 이럴수록 무역 합의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억나시죠? 미중 관세 협상 진짜 시작됐나? 트럼프 오늘 아침 만난다 그러죠. 오늘 긴급 속보 보복 관세 철회 반도체 8종 125%. 지금 그리고 한 30종 정도 CNBC랑 블룸버그에서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협의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서 뭐 한 5월 중순 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지속이 되면 미국, 중국 둘 다 죽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였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찔끔찔끔 막 자존심 싸움 계속 한 달에 10%씩 때려. 1년 6개월 막 장기간 160으로 때려버려. 이게 가장 안 좋았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서로 이렇게 죽이는 거, 서로 자존심 싸움에서 빨리 끝나는 게 좋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거다. 요거 나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리바운딩 할 겁니다. 기사를 볼 때, 그 기사를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코인 투자 그만해야지 막 실패했다. 안 좋은 생각 갖고 비관적인 생각 갖잖아요. 그런 분들은 코인 투자 못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물론 기사를 보고 항상 긍정적으로 행복회로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의 본질이 뭔지, 진짜 본뜻이 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중국, 미국 수입품 일부의 상호관세 중단 검토, 반도체도 포함되나? 자, 중국이 검토, 중단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우리도 중단하겠다, 내리겠다 이런 얘기 하겠죠. 중국이 어제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한 적이 없다 그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아침에도 통화했다 그러죠. 소리 말이 달라.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가장 무서운 건 트럼프가 아니라 중국 국민들이에요. 중국 국민들이 지금 등을 돌리면서 시진핑 정부에 대한 좀 불안감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사라지고 시진핑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센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럼 우리가 보는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시진핑이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모습들은 당연히 완강하게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안 해. 근데 뒤에서는 시진핑도 힘들죠. 협상해야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의 경제 체력이 지금 어떤지, 부동산 가격이 어떤지, 주식시장이 어떤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도 당연히 앞에서는 센 척 하지만 이미 앞에서도 약한 척 하죠. 지금 채권 시장이 흔들리죠.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긍정적인 기사들은 나올 가능성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거다. 자, 미국 소매업체 트럼프의 매장 텅텅 빈다 경고 이후의 정책 유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부드럽게 바뀌었죠. 바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 있죠. 홈디포나 아니면 월마트나 타겟이나 여기 업체들 CEO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겠죠. 야, 관세를 올리면 중국이랑 이렇게 무역을 중단하게 되면은 너네 물품에 공산품들 이런 것들 텅텅 비냐? 물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봤더니 yes. 빠르면 2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면 큰일 났다. 지금까지 관세를 때리고 중국과 싸울 수 있고 유럽한테는 으름장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국민들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부 지지율이 받쳐줬기 때문에 열심히 싸울게요 미국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진짜 미국 국민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실제 이런 공산품들이나 이런 소비 품목들이 동나고 가격 상승이 이뤄지면서 공급망 품목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트럼프 정부도 끝나죠. 그때부터는 관세 못 때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언론들이나 기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쫄았다, 꼬랑지를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협상 단계의 한 부분이다. 지금은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 1보 후퇴할 때 누구랑 같이 후퇴를 할 거냐면 우방 국가들, 유럽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최대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같은 우방 국가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국한테 1보 후퇴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한테는 좋죠. 주식이나 코인 시장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다시 칼을 꺼내기 전까지는 좋을 수 있겠죠. 그동안 알트코인에 물려가지고 힘들으셨던 분들 지금 알트코인 회복률이 굉장히 좋죠. 우리 알트코인 불장 강의에 있는 코인들도 지금 일주일 주봉 기준에서 60%, 100% 올라간 코인들이 있던데 그런 식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고 우리한테 알트 불장이 완연하게 와서 알트코인들을 덜어낼 수 있는 기간이 온다, 기회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현금 갖고 앞으로 우리 코인니치 채널 하우스분들의
기업들이랑 같이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할 겁니다. 미국 주식도 담을 거고요. 앞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 ICO 코인들 미친 듯이 담을 거예요. 이번 현금만 잘 쟁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엑시트 만약에 상승장이 도래한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4월 25일 추세는 바뀐 걸로 보고 이게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멤버십 방송으로 시그널 드릴 거예요. 상승에 취해서 여러분들 정신에 혼미해 있으면 안 됩니다. 취하면 안 돼요. 아시죠? 항상 거품이든 술이든 와인이든 막 취해가지고 집에 갈 생각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또 다음 상승자까지 기다려야 돼요. 엑시트 한다고. 자, 백악관에서 욕설대전,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머스크의 F폭탄 참략. 취임했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는 같이 못 간다고. 둘 다 성격이 너무 똑같아요. 둘 다 사업가야. 일론 머스크가 어디 밑에 들어갈 걸로 봅니까? 보여요, 이분이? 이분은 괴짜야.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베센트랑 싸우죠. 치고받고. 결국에는 베센트 손을 들어준 거죠. 트럼프는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하는 거니. 그래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는 사이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베센트랑도 서로 싸우고 하는 거죠. 왜 싸운지는 뭐 다들 아시죠? 자, 연준 베이지북 경제활동 거의 변화 없어. 관세 언급이 급증했다. 연준의 베이지북은 침착합니다. 트럼프 정부와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어떻다? 무역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남겨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5월 8일날 연준 FOMC 회의 있죠? 저는 그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진 않더라도 금리 인하 언급을 좀 세게 해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큽니다. 요건 오늘 제가 멤버십 방송 말씀을 드렸죠. 제가 5월 8일 근처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거. 자, 미국 3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7.4% 상승, 예상치 상회. 자, 봅시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지금 좋게 나왔는데 요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주택 판매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진짜 실물 경기가 좋아졌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지 이전에는 떨어졌죠. 그게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공화당 주지사까지 관세 그만 소송. 트럼프 지지율도 역대 최저. 자,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뭐를 기반으로 나올 수 있다? 그 파워와 힘은 뭐를 기반으로? 사루비아처럼 달콤해요? 참 이래서 좋아. 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막 다들 막 좋아가지고 신나고 또 떨어지면 또 욕하고. 왜 그래 사람들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좋아하고 올라갈 때 더 불안해해야지. 지지율?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경제 체력. 미국의 경제 체력이 좋아야 되고요, 국민들이 지지해줘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한 가지가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저치죠. 어느 정도냐면은 그 100일 취임하고 나서 이제 100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바이든 이전 대통령이 54%, 자, 조 바이든이 54%, 버락 오바마가 62%, 조지 부시가 63%, 트럼프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44%.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기 때보다 높았거든요. 1기 때보다 지금 더 낮아졌어. 44%입니다. 역대 최저예요.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트럼프가 관세 인상 세게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며칠 전에 정규 방송에서 당분간 트럼프는 관세 인상 세게 못 때린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 국민들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못 받쳐주면 때리지 못한다. 미국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슬로건이 뭐죠? 내가 관세를 얻어서 미국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오히려 관세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찢어지게 지금 힘들어. 그러면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럴 때는 지금 당분간은 관세 인상 정책 세게 못 나온다. 협상에 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하드 데이터 나왔죠? 일단 20만 건대 나왔다는 건 미국의 고용시장 아직도 견고하다. 좋다. 고용지표 안 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좋고 여기다 금리 인하까지 나오면 금상첨화겠죠. 자, 트럼프 후원한 그리핀 미국 국채 브랜드 훼손되고 있다. 자, 그리핀 이분은 그 트럼프 이번 당선 때 좀 주요한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공화당 대선 캠프에다가 자금을 많이 밀어 넣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지금 트럼프한테 지금 등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 그 뜻은 트럼프도 어찌됐든 간에 4년 정치 임기 동안 돈이 있어야 지락펴락 할 수 있겠죠. 근데 뒤에서 돈줄이 돌아선다 그래.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그 와중에 구글 1분기 실적 호조, 매출 901억 달러 돌파. 구글은 매출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 자,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2030년도까지 최고 240만 달러까지 상승가는. 여러분들 이거 기사 보시고 좀 못 느꼈어요? 이거 기사 보시고 좀 못 느꼈어? 항상 좀 막 미래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예언들, 호재 기사들, 항상 시장의 흐름이 조금 좋아지거나 아니면 상승장 때나 하락했다 반등 나올 때 이런 기사들 나오지 않아요? 야, 진짜 240만 달러 이거 원화로 얼마야? 계산기 두드려 봐가지고 야, 이거 간대 안 간대 감론을박 펼치고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코인 투자자들도 이때부터 뭐를 끌기 시작한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끼기 시작한다. 대출받기 시작하죠. 아,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기사 왜 내는 걸까, 지금? 아크 인베스먼트가. 그럼 앞으로 나오는 긍정적인 기사들 왜 나오는 걸까? 누가 내는 걸까? 똑같은 기사여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아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산시장 방향성이 바뀌어버려요. 이래서. 자, 24일 4억 달러 들어왔네요. 9억 불, 9억 불, 4억 불. 미친 듯이 자금 들어오죠. 비트코인 ETF.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이더리움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크게 의미 없다. 지금은 이더리움 시간 아니다. 우리가 이더리움이 가는 시간, 이더리움 언제 상승하나요, 코인이슈님?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트 올라가고 난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트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비트 갑니다. 4월 30일 근원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되죠. 5일 뒤에 발표되는데 걱정하지 말자.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번 달 발표된 PPI에서 헬스케어 뭐 이런 그 관련된 비용이라던가 포트폴리오 이런 비용 지수들, PC에 좀 많이 포함이 된 지수들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좋게 나올 가능성 높다. 그리고 미국 GDP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1분기는 이전보다는 꺾일 겁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인상 때문에. 그래서 뭐 1% 초중반대 나오지 않을까. 역성장 나오면 살짝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비를 보셔야 된다. 그 세부 내역에. 일본 금리 결정 동결하겠죠. 신규 실업선 청구 건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비노고인 실업률 이것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8일날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5월 초에 특집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5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물가 튀었나 안 튀었나.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물가가 크게 튀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식량이랑 에너지도 많이 떨어졌고 근원도 뭐 크게 올라갈 걸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소매 판매는 괜찮게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4월부터 5월 초 중순까지는 큼직큼직한 거는 없다.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요새 외신들 많이 보시죠? 외신 기사들 많이 보시는 분들 조금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여러분 눈칫밥이 있어야 돼. 요새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말이 많지 않아요? 공식 석상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무역고문, 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이런 분들은 잘 안 나오죠. 누가 요즘 스피커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트럼프랑 백악관에 대한 이런 내용들, 무역 관련된 얘기들 누가 스피커로 얘기를 해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죠. 상무장관은 안 나와. 일론 머스크도 아예 안 나오고. 트럼프 5월 베센트 재무장관. 인도도 그렇고. 여러분들 여기에도 뜻이 다 참뜻이 있어요. 월가에서 판단하고 예상하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성격이나 성향은 어떨까요? 시장 친화적일까? 아니면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무조건 관세 때려야 돼. 매파적일까? 월가에서 바라보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런 성향들. 여러분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디 출신이다? 조지 소로스 오른팔 출신이죠. 영란은행을 때려잡았던 파운드화를 때려서 헤지펀드 출신이에요. 시장 친화적이죠. 헤지펀드 CEO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막 한창 관세 때릴게요. 막 저는 안 봐줄 겁니다. 중국 150% 때릴게요 할 때는 누가 많이 나왔냐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막 미친 듯이 막 몰아붙여. 우리는 안 굽힐 겁니다. 피터 나버로 무역고문.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쏙 들어가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언급하죠. 우리는 할 겁니다. 채권 시장 볼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시장을 안도시키는 멘트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단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관세 인상 정책에 관련해서 중국과의 싸움도 그렇고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날로 사직서 써야죠. 그럴 바에는 야 조금 너네 뒤에 빠져있어. 트럼프가 안 그래도 막 파월 연준이 해임한다 그래. 그랬더니 누가 뭐라 그래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시장 달래죠. 소방수 역할을 하죠. 시장에 불을 지르는 거는 트럼프 하나로 족하다.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지금 백악관의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푸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관세 인상 정책은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저번 주부터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정부는 상호 관세 세게 못 때릴 거다 당분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 시장은 계속해서 위로 트라이를 할 거예요. 월말 월초 기간 리밸런싱으로 단기간 빠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 우리 4월달 무료 강의 거기서 다뤄드렸어요. 그거 영상 보세요. 시끌러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승장으로 완연히 돌아가잖아요. 월말 월초에 살짝 이렇게 꺾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 아무리 기간들 리밸런싱이어도 더 담으면 더 담았지 매수세가 받쳐주는 구간에서는 월말 월초 기간 리밸런싱 통하지가 않아. 그리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큰 폭에 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승장 구간 중에 매수 구간으로 잡는다 할 수도 있겠죠. 더 자세한 거는 무료 강의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